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래프 동영상이 나가고 나서 몇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의 출처, 소스가 어디냐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방대한 통계를 어떻게 처리해서 그래프로 만들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통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 수준이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독학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관심이 있고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통계 처리 문외한인 제가 발견했던 몇 가지 파인딩즈 중에서 인터넷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CSV, Comma Separated Value 또는 Comma Separated Variables 라는 개념인데요. 수십만 건, 수백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습득을 하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이들 빅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CSV 파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방대한 파일을 구한 후에 특별히 다른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PC에 탑재되어 있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원하는 답을 구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파워포인트 그래프로 만드느냐, 그것도 좀 보기 이쁘고 가동력 있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먼저 첫 번째 CSV 파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인터넷을 작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구글 신한테 CSV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죠. 위키백과에 들어가 보면 comma separated values라고 되어 있죠. 몇 가지 필드를 쉼표로 구분한 텍스트 데이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이런 그림이 있네요. 코마로 구분이 되어 있죠. CSV 파일의 유용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조금 엉성합니다만은 CSV 파일은 일반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개발자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 텍스트이므로 사용 중인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계없이 스프레드시트나 다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기가 쉽다.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잘 구성할 수 있다. 라는 세 가지 장점을 들고 있네요. 예컨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면 용량이 커지죠. 그런데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면 용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파일을 받고 보내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그러면 구글 신한테 다시 코로나와 관련된 CSV 파일을 물어보죠. 여러 건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캐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정보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Our World in Data.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트의 활용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아래 데이터셋이 있죠. 들어가 보면 제일 위에 ECDC, 유로피언 질병관리본부 자료가 있고 그 밑에 테스팅과 관련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피언 CDC 자료는 13시간 전 자료고 테스팅 자료는 5시간 전 자료입니다. 그리고 WHO 자료는 2달 전 거죠. 좀 오래됐다고 봐야죠. 먼저 유로피언 CDC에 들어가 보면 파일이 여러 건 뜨죠. 제일 위에 있는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뜹니다. 글자 그대로 CSV죠. 코마로 separate 된 여러 값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확대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country, year, daily new confirmed cases of COVID-19 등등 뜨죠. 쭉 밑으로 와보시면 그런 순서대로 아프가니스탄의 숫자가 뜹니다. 마이너스 21, 0, 0. 글자 그대로 코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죠. 그럼 이 암호 문서 같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전체를 선택을 하죠.
그다음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카피를 해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화면에 나타나라고 오른쪽 키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워드 프로그램을 하나 여시죠. 저는 MS 워드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붙여넣기를 하죠. 이 아래 보시면 페이지 수로 2137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이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ecdc-total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 일반 텍스트로 저장을 하시죠. 저장됐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ecdc total로 되어 있죠. 열어볼까요? 이런 형식이죠.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스프레드시트를 여시죠. 파일에서 열기, 아까 저장했던 ecdc total을 열죠. 읽기 전용을 하시고 구분기호로 분리됨. 구분기호는 코마, 쉼표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 라고 미리 보여주죠. 다음 하고 마치기를 하면 훨씬 더 익숙한 엑셀 파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제일 하단을 볼까요? 전체가 19,162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라인마다 40여 개씩 있으니까 데이터 수는 몇백만 건이 되겠죠. 제일 윗부분에 보면 범례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 이름, 날짜, 코비드19의 일별 신규 확진자, 코비드19로 인한 일별 신규 사망자, 코비드19의 총 확진자, 누적치를 말하는 거죠. 코비드19로 인한 총 사망자, 누적 개념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비드19의 일별 신규 확진자, 이 숫자를 인구수로 나눈 거죠. 인구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만을 한 거죠. 그 다음이 인구 100만 명당 코비드19로 인한 일별 신규 사망자, 그러니까 이 수치를 총 인구로 나누고 곱하기 100만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100만 명당 총 확진자, 누계 확진자,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총 사망자, 누계 사망자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그 아래가 여러 가지로 응용한 데이터들인데요. 코비드19의 총 확진자가 100명에 달한 이후에 경과된 날수.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의 자료를 비교를 할 때 처음으로 코비드가 발생한 날짜들이 틀리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짜를 D-Day로 잡죠. 그런데 또 초기 100명에 이를 때까지 통계치들이 아주 부정확하기 때문에 일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을 때부터의 자료가 신뢰성이 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마찬가지로 누계 사망자가 총 5명을 경과한 날짜, 그 다음에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1명을 초과했을 때부터 경과한 날짜, 그 다음은 누계 총 사망자가 0.1명을 초과했을 때부터 경과된 날짜, 그 아래는 일별 누계 확진자가 30명을 초과했을 때부터의 날짜, 그 다음은 50명을 초과했을 때 날짜로부터 경과된 일수, 그 다음에 신규 사망자가 10명을 초과했던 날짜로부터 경과된 일수, 그 다음은 5명을 초과했을 때부터 경과된 일수, 그 다음은 3명을 초과했던 날로부터 경과된 일수, 이렇죠. 이 5개는 그 이전의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각국 비교를 할 때 출발점을 같이 맞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은 위에 있던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초과했던 날짜로부터 경과된 일수인데요. 7일 이동 평균을 쓰고 그 다음에 right aligned니까 제일 마지막 날짜 칸에 7일의 중간 날짜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 날짜에 7일 이동 평균을 넣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탈 자료들은 누계치니까 일별 자료를 활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이 아랫부분 데일리 뉴 일별 자료는 하루하루의 편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자료가 아주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7일 이동 평균을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이 자료들 전부 위에 놨던 지표들하고 반복이 되는데요. 다만 뉴일 때는 3일 이동, 7일 이동, 3일, 7일, 3일, 3일, 7일, 7일 이동 평균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ase fatality rate는 우리말로 치명률 또는 치사율이죠. 확진자 100명당 몇 명이 사망했냐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죠. 여기서는 초기 치명률이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100명에 경과했을 이후부터 치명률을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은 총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했을 때 이후 경과된 날수인데요. 최소한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경우만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 500만 미만의 국가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도라나 폴리시, 산마리노 같은 나라들은 나오는 결과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과 비교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작은 나라의 경우를 뺀 숫자를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 지표는요. 인구가 500만 이상이고 발생한 지 21일 지난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고 테스팅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은 3일 이동 평균 기준으로 보아서 총 확진자의 숫자가 2배, 더블로 되는데 걸리는 날짜 수, 그 다음에 7일간 이동 평균,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3일 이동 평균 기준으로 총 사망자가 2배, 더블로 되는데 걸린 날짜 수, 그 다음에 7일 이동 평균 기준이죠. 그러니까 39가지의 국가별, 일자별 지표가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방대한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까요? 어제 신규 발생자가 27명, 신규 사망자가 2명, 누계 확진자가 1936명, 누계 사망자가 258명,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1명, 인구 100만 명당 신규 사망자가 0, 인구 100만 명당 총 확진자가 213, 총 사망자가 5, 그리고 총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한 날부터 81일이 지났고 총 사망자가 5명을 초과한 날로부터 79일이 지났고 100만 명당 총 확진자가 1명을 초과한 날로부터 82일이 지났고 100만 명당 총 사망자가 0.1을 경과한 날로부터 78일이 지났다는 거죠. 이상 여기까지 Our World in Data의 총괄 자료를 봤습니다. 그 아래 보면 엑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 법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자료를 보죠. 한국의 제일 최신 날짜가 5월 12일자죠. 우리 한국의 ISO 코드가 KOR, 국가 이름이 사우스 코리아, 날짜가 5월 12일 어제자입니다. 총 확진자가 1936, 총 검사 건수가 68만 건, 신규 검사 건수가 12,000건, 인구 1000명당 총 검사 건수가 13건,
인구 1000명당 신규 검사 건수가 0.2건, 테스트 유닛이 있고 인구가 5100만, 인구 밀도가 527, 총 인구의 중간값이 43세, 인구 5천만을 한 줄로 세우면 2500만 번째 사람이 43살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 65세 이상의 인구가 13.9%, 70세 이상이 8.6%, 평균 소득이 35,938불, 극빈층이 0.2%, 그 다음에 캐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심혈관 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00만 명당 85, 당뇨 확산도가 6.8%, 여성 흡연율이 6%, 남성 흡연율이 40%, 손 씻는 설비, 노코멘트고요.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가 12개라는 의미죠. 통계 분석을 위한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V 자료를 받아보죠. 아까 자료가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 다음은 휴메니테리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메니테리언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죠. 여기 가보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시보드가 나와 있고 그 아래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자료가 확진자, 사망자, 회복자, 그 다음에 리저널별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 글로벌 확진자를 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징이 앞부분에 province 또는 state가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요. 오스트레일리아 경우를 보면요. 주별 자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부근, 뉴사우스웨일스 북쪽, 퀸즐랜드, 그 다음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 그 다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재미난데요. 위도와 경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탈 테리토리는 동경 149도에 남이 35도에 위치한 거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보면요. 동경 14도에 북이 47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자료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예컨대 기온과 코비드19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북위, 남위 지표가 활용될 수도 있고 경도에 따라서 코로나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볼 수도 있겠죠. 상당히 재미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률에 대한 CSV를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province state가 있고 위도, 경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회복자 자료고요.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이 뒷부분에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조금 늘려서 보죠. 이 국가별 ISO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합할 때 국가별 재배열을 해야 되는데 자료마다 국가의 명칭이 들쑥날쑥합니다. 예컨대 어떤 자료는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표시하고 있고 어떤 자료는 UK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또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는 탄자니아, 어떤 자료는 리퍼블릭 오브 탄자니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SO 코드를 가지고 자료를 정렬을 하면 통계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 다음에 국가별 지역 코드인데요. 아시아가 142, 유럽이 150, 오세아니아가 9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륙별로 통계를 낼 때 상당히 유용하죠. 그 다음이
서브 리전 코드입니다. 같은 아시아라도 서던 아시아는 34, 웨스턴 아시아는 145 이런 식이죠. 지역별로 세분해서 볼 때 훨씬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코드가 미들 아프리카냐, 캐리비안이냐, 사우스 아메리카냐.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캐리비안과 사우스 아메리카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지역별로 분류를 하고 지역별 소개를 구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휴메니테리언 자료를 보면 지역별, 위치별 또는 소개 합계 자료를 구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CSV 파일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나와 있는 게 이 결핵에 관련된 자료죠.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용한 자료가 유로피안 CDC 자료죠. 역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먼저 CSV로 받아보겠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워드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뜨죠. 8페이지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이렇게 CSV 파일로 되어 있죠. 엑셀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열어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일자, 연, 월, 일, 신규 확진자, 신규 사망자, 국가 이름, 두 자리 기호, 세 자리 기호. 이 부분이 아주 유용합니다. 2018년 기준 총 인구수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100만 명당 몇 명 같은 통계를 구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이 자료를 바로 엑셀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어보죠. 열면 동일한 모양이죠. 이쪽 부분에 인구 숫자가 나오죠. 이상입니다.